안녕하세요. 주말면 된 취업 비법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철도공사 2021년 상반기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철도공사 자기소개서 문항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문항은 평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점과 그런 노력을 하게 된 계기를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키워드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점, 그리고 계기,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는 방법을 두문행 결점이라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은 두 갈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중요한 키워드, 이 문항에서 주요한 키워드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문제로 두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부분을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결론, 행동을 통한 어떤 결론, 그리고 느낀 점 또는 배운 점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두문행 결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 다른 사람을 위해 돕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 그리고 이 노력한 점으로 내가 무엇을 배웠다는 것이 두 가지씩 부분에 나와야 되겠죠. 내가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다 라는 부분이 두 가지씩으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런 두 가지씩의 어, 행동을 했는지, 이 부분이 문제겠죠. 그리고 문제에 대한 행동, 위의 문제에 대한 행동 부분이 행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동에 대한 결과,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배운 점. 이렇게 쓰시면 400자를 쓰실 수 있겠죠. 제가 예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문항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만한 유형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온 그 유형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쓰신 글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1번 문항에 맞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대학교 2학년 때 장애우 도우미로 봉사활동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친척형이 어릴 때 사고로 다쳐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고요. 그런데 친구의 도움으로 무사히 학업을 마쳤던 경우입니다. 이런 어, 친척형의 모습을 보고 본인도 2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도우미 활동을 하셨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 소프트웨어학과 신입생을 담당했을 때였습니다. 인상 깊었던 이유는 이 장애우 학생이, 뭐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긴 그렇죠. 학생이 소프트웨어 학과였기 때문에 이분이 기계학과였는데 기계학과의 프로그램을 직접 소스 코드를 고쳐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주는 것을 보고 아, 내가 도움만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경험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가지씩으로 우리가 수작을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장애우 도우미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씩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를 무엇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씩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봉사활동을 통해 어떤 성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활동을 하며 성장한 경험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친척형이 사고로 어, 다리를 다쳤지만 친구의 도움으로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보고 저도 봉사활동을 한 거죠.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는 어떤 어, 이런 문제의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봉사활동을 했고 소프트웨어학과 학생을 맡아서 그 학생의 전공 과제도 듣고
또 소프트웨어 지식을 쌓았다. 이렇게 저는 좀 수정을 했습니다. 앞에 원글은 먼저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것을 보고, 소프트웨어 학생에게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아서 수업도 한번 들어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았지만, 저는 이걸 좀 약간 순서를 좀 바꿔서요, 수업을 함께 들으면서 지식도 넓고 서로의 우애도 쌓았다는 것으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은 아니니까요. 거짓말은 아니고 약간 변경을 한 거죠. 그리고 공학을 전공해서 저는 이제 공학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었지만 기존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건 생각을 못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을 보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전공에 갇혀서 공부를 해왔다는 틀에 갇혔다는 부분을 깨달았다. 이렇게 좀 수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느낀 점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글은 지금 현재 800바이트는 약간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글을 압축해서 줄이면 400자로 줄일 수 있겠죠. 많이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400자를 넘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제 글을 이제 쓰시고 나서 줄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대부분 이제 초과를 해서 줄이는 것이 쉽습니다. 글이 모자른 상태에서 늘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좀 늘려놓고 글을 쓰시는 게 좋죠. 친척형이 다리를 다쳐,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사고로 한 부분에서 다리를 다쳐, 이런 부분을 빼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뺄 수 있는 부분들, 다쳐 휠체어를 타고 다녔지만 친구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한 것을 보고, 저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뭐 감명을 받아, 이런 부분도 빼도 크게 문제 없으니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이런 부분도 빼도 되지 않습니까? 장애 활동을 참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고 나서 400자로 분량에 맞춰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 문항은 본인의 역할이나 존재가 크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팀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경험을 구체적인 상황 및 이유와 함께 기술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항에서 중요한 부분은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이 문항을 물어보는 이유는 아마도 한국철도공사라는 큰 조직에서 근무를 하면 개인의 존재가 드러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팀으로 일하고 회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에서는 능동적으로 일하는 수도 있지만, 때로는 수동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때로는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경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철도공사가 조금은 보수적이다, 회사의 분위기가 조금은 보수적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문항입니다. 회사의 분위기가 보수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답변을 하는 부분도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예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팀원들을 위해 익숙하지 않은 역할을 맡아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 예시입니다.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 팀원들을 위해 익숙하지 않은 역할을 맡아 성과를 낸 경험인 거죠. 내가 내가 잘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즉, 그 역할이 나에게는 좀 맞지 않고 불편했지만 내가 어떠한 이유로 이 역할을 맡은 거죠. 문제는 제가 설명드린 두 문항 결점에서 이 문항에서의 문제 상황은 인턴 활동 중 팀 단위로 기업 활동 방문 조사 후 프레젠테이션을 과제를 받았는데, 함께 했던 팀이 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자 직원들이 많은 회사를 면담하기에
면담에서 조사하기에 팀원들이 부담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또한 조사 업무는 드러나지 않는 역할로 인해서 인턴 평가에서도 점수가 조금 낮을 수 있다. 개인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PPT 제작과 발표에 자신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조사 역할을 맡아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면담을 수행해서 완성도 높은 과제를 받았다. 이렇게 2번 문항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3번 문항은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서술하고 지원자가 해당 역량을 발휘하여 상대방을 만족시켰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주요한 키워드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 그리고 상대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라는 부분입니다.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저는 이 문항을 졸업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그 상황에서 문서 작업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어떤 작업 문서를 통해서 결과를 낸 상황으로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졸업작품 시 작업 문서를 제작해 창의적인 결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작업 문서는 우리가 문서 작성 능력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작업 문서를 작성할 역량이 있다는 사람임을 강조해 봤습니다. 졸업작품을 제작하며 저희 팀은 회로 설계나 코딩 등 기본기는 충분했으나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팀장으로 제작품의 개발 의도나 방향성 등을 PPT로 먼저 제작해 팀원들과 공유해서 다른 팀에 비해 빠른 시간에 아이디어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시간만큼 팀원들은 맡은 역할에 공부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쓴 이유는 자원 개발 능력,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시간이라는 자원도 활용하고 팀원이라는 인적 자원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팀이 역할을 해서 이 졸업과제를 수행하면서 또한 후배들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문서화도 했습니다. 저희 팀은 작품 제출 시 개발 과정을 함께 공개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제작했다는 평가와 함께 제품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었다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근무를 하시면 모든 과정들은 기록이 돼야 됩니다. 회사는 문서로 기록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엔지니어로서 무엇인가를 개발한다면 그런 개발 과정들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이후 개발할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문항은 지원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원자의 전문성, 장점을 소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입사 후 기여 방안을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원자의 전문성, 이 부분은 지원 동기는 여러분의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기여 방안은 입사 후에 보통은 포부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우리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토목을 지원하는 분이라는 가정하에 작성을 해봤습니다. 안전한 철도는 토목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교량 터널 관련 수업을 들으며 흥미를 느껴 관련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며 토목 기사를 취득하였다는 본인의 장점을 좀 부각해 봤습니다.
이후 공군기관 인턴으로 근무하며 철도 선로에 관한 지식과 관련 업무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요. 산학협력 과정으로 근무한 기업에서 교량 보수 작업을 수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실무 경험을 쌓았고 이 실무 경험은 단순히 기술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일들을 먼저 예상하고 배치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함께 할 때만이 전체 작업의 효율성과 진행 속도도 높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코레일에 입사한다면 관련 공학 지식과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코레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철도공사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한국철도 1번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는데 문항을 쓰려고 하는데 봉사활동 관련이 없어서 나물 돕기에 꾸준히 노력한 점에 대해 쓰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봉사활동 꼭 뭐 봉사활동으로 쓰시지 않아도 되죠. 남을 돕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꼭 뭐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가족에서 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예를 들어서 꾸준히 했다거나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봉사다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지금 질문 주신 분이 계십니다. 르게릭병 환자를 위한 기부 자전거 종주 여행을 다녀왔고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1번 문항에서 이런 활동을 2번 문항에서 팀의 막내로 기여했던 부분과 연관해서 작성해도 될까라고 쓰셨습니다. 문제는 없겠지만 가급적 하나의 경험으로 두 개를 쓰는 거는 좀 지양할 필요는 있습니다. 보시니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카페에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말 만드는 취업 비법들 준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